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보일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제가 온라인 강연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많은 분들이 역발상 투자도 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지만 이렇다 할 만한 공부할 거리들을 찾지를 못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라이브를 듣자니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고, 그래서 엑기스를 담을 수 있는 방송이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만든 상품이 있었는데, 선착순 30분에게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려고 했더니 역발상 매매 비법 제가 이렇게 열어놨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다 보니까 이미 30분 꽉 차버려가지고 20분을 더 모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부한다면 저도 좋은 거니까 지금까지 모아왔던 저의 매매 기법이라던가 매매 방식들, 이런 것들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전수를 해드리는 시간이에요. 라이브로 한 달을 드릴 거예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회원 관리 방송, 회원 라이브 방송을 한 달 동안 들으실 수 있고, 지난 녹화 방송들도 무제한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강의를 했는지 여러분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많이 뽑아가실 수도 있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특징은요, 6월 25일과 6월 26일 토요일과 일요일에 오후 8시부터 해서 2시간씩 여러분들께 매매 비법에 대한 약간 엑기스만 녹여가지고 강의를 할 거예요. 정신교육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매매 비법에 대한 어떤 엑기스를 녹여서 강의를 해드릴 건데, 어떤 걸 알려드리느냐, 일단 1, 2, 3, 4교시로 나눠가지고 1시간씩 강의를 할 건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캔들이라던가 차트에 군더더기가 별로 없죠. 항상 깨끗하게 보잖아요. 이평선도 없고 보조지표도 없어요. 거래량도 새까맣게 칠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저렇게 깔끔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뭘 보는 거 아닌가? 몰래 보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궁금증도 있으실 텐데, 저는 진짜 있는 그대로 보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에 캔들의 의미와 거래량의 의미를 좀 해석을 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 저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교시에는 제가 자주 쓰는 매매 중에서는 돌파 매매라는 게 있고, 많은 분들이 쓰시기에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매매법 중에 하나예요. 돌파 매매는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신경 쓸 게 많이 없는 매매이기 때문에 돌파 매매를 제가 2교시로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3교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대망의 저점 매매죠. 저는 저점 매매 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저점이라고 하면 무조건 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싼 게 저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저점의 의미와 저점을 알아보는 방법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저점 매매는 내가 샀다고 해서 무조건 바닥이라는 착각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오류들, 그리고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교육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재무제표를 좀 엉터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고 계시는데 불구하고도 뭔가 좀 잘 안 된다라고 하신다면, 전 재무제표를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파고 들어가시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실전 매매를 하는데 필요한 재무제표에서 볼 만한 것들은요, 몇 개 없어요. 그걸 어떤 식으로 차트와 함께 녹여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대학원을 갈 거나 회계학 전공을 할 거 아니라고 한다면 재무제표는 딱 그냥 필요한 만큼만 배우면 되는데, 1시간 안에 여러분들 이제 재무제표를 졸업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4교시 동안 공부를 할 거고요. 이 시간은 4시간입니다. 이 4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또 6월 25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동안 공부를 할 거고요. 저기서 공부하는 것 중에서 궁금한 게 분명히 있을 거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는 것들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저런 매매 비법들 뿐만 아니라 저는 경제 돌아가는 것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폭들을 다뤄요. 뉴스창을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교육 내용들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면서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될지 계좌 정리도 제가 도와드릴 거고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강은 특강대로 들으시고 라이브는 라이브대로 이용하실 수 있는 약간 꽉 먹고 알 먹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더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고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은, 지난번에 저 010-9893-6646 적혀있죠. 저기나 1644-6646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직접 결제도 www.sctv.co.kr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역발상 매매 비법에 들어가시면은 결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많은 분들 공부를 제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참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더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다 하신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와 보세요. 정말 후회하지 않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요, 밑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지금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데, 뭐, 희한합니다. 뭐, 내려가고 있지만은 양봉이 뜨고 있어요. 사실 개파랑 양봉이 떴다라는 것은 좋은 내용인가 아닌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보통은 좋은 내용으로 인식을 하는데요. 지금은 저점을 깬 자리예요. 저점을 방금 무너뜨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단기 반등이 나와가지고 올라갈 수 있느냐? 잠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긴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 자체가 밑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칼이라도 뽑았으니까 칼 뽑았으니까 무라도 썰자 느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400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뭐 페닉셀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반대 매매 등과 같은 지수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나온다면 저는 2000까지도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2000까지 무너질 때 어떤 악재가 나올 것인가,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금리 인상 FOMC 0.75% 0.5% 올라가는 게 뭐 문제다, 인플레이션이 문제다, 뭐 경기가 문제다 하는데 사실 그런 거가 문제가 아니라 거품 빠지는 것 뿐인 거라서, 지수가 내려간다고 해서 시장이 무너질 만한 요인이 생겼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뭐 한국 거래소가 문을 닫거나 코스피 시장이 없어지거나 증권사가 사라지는 그런 일들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초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주가가 떨어지면은 종목이 상패가 되나요? 라는 질문에 종목의 상패는 주가랑은 상관이 별로 없어요. 기업이 정말로 정직하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느냐, 또는 뭐 회사가 뭐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느냐가 상패의 여부가 되는 거지, 주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상패의 이유가 되거나 사유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된다. 주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건 여러분들의 손실률 하나가 바뀌게 되는데, 문제는 떨어져야 올라가요. 그리고 떨어지고 난 다음 올라가는 폭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뭐 마이너스 30% 40%에서 지금 떨어지는 데서 뭐 40% 50%까지 늘어났다 할지언정 다시 올라갔을 때 손실이 오히려 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까지 내려갔다가 마이너스 20으로 마이너스 10으로 탈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떨어질 때 현금이 있다면은 마이너스 10, 20이 아니라 수익을 보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현금 없다 하신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걸 공포스럽게 바라본다면 결국 나도 모르게 손절하게 되는데, 그 행동만 하지 않으신다면 이 시장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현금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가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매도도 하지 마시고 딱 그냥 쥐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신다면 이 하락이 끝나고 난 다음 상승폭에서 여러분들은 손실을 줄이거나 본전 나올 가능성도 생긴다. 그 기회를 잡으려면 물량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현금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면 되겠죠. 떨어지면 더 사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은 한번 해보자. 지금 지수가 빠지는 거지 종목의 악재가 터지거나 나쁜 상황은 아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상한가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모여지는데, 상한가 들락날락거리고 있는 기업들도 보여지고요. 어쨌든 10% 이상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은 지금 3개에서 4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10% 이상은 14개, 그리고 10% 이하는 15개가 보여지는데, 15개는 상승을 쓸데없이 했던 기업들이 약간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라서 딱히 대단하게 바라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상급등 현상이었던 노토스와 모트렉스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과하게 빠지고 있는 것 뿐이라서 제가 건들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 이상 올라오고 있고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은 SI 리소스가 보여집니다. 요 기업은 약간 거래 정지로 인해서 기대가 생겼다가 생각해보니까 별거 아닌 기업이잖아, 안 좋은 기업이네 했다가 가격이 싸니까 들어오는 단기 저가 매수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싸니까 한번 사보자, 뭐 1000원 미만이면은 야 동전이다, 동전이면 야 껌 하나 사 먹을 돈으로 사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이게 되면은 상승세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인 상승이고요. 지금 거래 잔량 대비 매수 호가가 좀 많은 편이긴 해요. 뭐냐면 1300만 주 거래량에 대비해서 200만 주의 매수 잔량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1000원까지는 한번 단기 슈팅이 나올 수 있으나, 좋은 상황으로 뭐 거래 정지 당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도 정지 이후에 날아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날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은 없는데요. 일단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와 공구음원은 동시 급등인 건데요. 공구음원이 무상증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대주주인 TS 인베스트먼트가
또 급등을 해요. 쓸데없는 내용으로 급등하는 거죠. 어떨 때는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막 급락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막 질문하시긴 하는데 나오는 장단을 보고 춤추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상증자가 나오면 상승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하락이라 말할 수도 없어요. 무상증자 이슈로 급등하면 급등하는 대로 대응해서 나오면 되고요.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나오면 급락이 나온 대로 대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이 나왔으니까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고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무상증자 이슈로 급등이 나오면 뒤에 급락이 나오고요. 무상증자로 급락이 나오면은 뒤에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반대되는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무상증자 이슈와 함께 급락이 나왔다 그럼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고요. 무상증자 이슈로 급등이 나왔다 그럼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맞는데요. TS 인베스트먼트나 공구먼은 무상증자 이슈로 급등이 나왔으니까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가온칩스 신규 상장주가 급등이 나왔어요. 뭐 코아시아, 뭐 ARM 최고 등급 디자인 파트너, 삼성전자, 인텔 인수 기대감 때문에 뭐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인텔을 비롯한 퀄컴과 SK 하이닉스까지 ARM, ARM 인수 전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면서 뭐 이게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올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뉴스를 읽어본다 하더라도 사실은 딱히 파트너사라고는 하지만 ARM 파트너사라고는 하지만은 딱히 매력 있는 기업은 아니고 그냥 약간 오버하는 것 같아요. 올라갈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조그만 뉴스에도 급등이 나오는 게 이 시장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돈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갈 곳이 없는 돈들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 사람들은 매수를 역시 멈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단기 급등이라고 보면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시장에서 기대할 것은 별로 없다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 만약에 오늘 지수 반등이 조금 의미가 있는 반등이었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라던가 또는 SK 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이런 대형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봤을 때는요. 추가 하락은 여전히 피할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도 거의 6만원 이하까지도 밀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딱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조금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왕이면 가급적이면 주식을 안 보는 것도 계좌를 그냥 덮어버리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가지 내용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종목과 내려가는 종목들 사이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신규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 그리고 팔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얼굴이 멈춰가지고 지워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다들 힘을 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도 저는 안 좋을 거라고 보니까 한 1, 2주 정도는 안 좋다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서 가만히 지켜보고 이 다가올 기회를 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